오늘 갑자기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조제 무리뉴 감독의 이름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의 발언을 다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가 김도훈 임시감독을 선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감독을 구하고 있다라면서 유럽리그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발언한 이유도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직접 유럽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감독급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영표 해설위원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나중에 들으면 깜짝 놀랄 파격적인 감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 수준의 사령탑이냐라고 묻자 이영표는 그렇다고 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 위르겐 클롭 감독 수준의 사령탑이라고 평가받는 지도자는 몇 되지 않습니다. 이영표 의원이 누구를 상정하고 클럽급이라고 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에 갑자기 한국 언론에 전 토트넘 감독 조제 무리뉴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럽 감독 수준이면서 지금 오라는 곳도 없어서 완전히 무직인 상황의 감독은 무리뉴뿐입니다. 게다가 최근 무리뉴는 튀르키예의 명문 베식타스 구단으로부터 감독직 제안을 공개적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 리그에서 새로운 감독직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뉴가 튀르키예 리그의 베식타스로 가는 것보다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가 뛰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 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인 것은 확실합니다. 최근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을 희망하는 후보들도 대부분 손흥민을 지도하는 영광과 한국 대표팀이 일으킬 센세이셔널한 결과를 크게 기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와 황희찬이 함께 뛰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라는 명예도 대단하고 이 황금세대의 한국 대표팀은 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지도했다는 경력과 함께 성과가 난다면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은 세계적인 감독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영표 해설위원도 좋은 감독에게 연봉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국민이 하나로 되는 경험을 했다. 이런 가치를 본다면 연봉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표 의원이 한 발언의 무게를 보면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엄청난 연봉을 지급하는 파격으로 놀라운 감독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어쩌면 정몽규 회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과 사연임 강행에 대한 비난을 이런 파격적인 감독 선임으로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온 조제 무리뉴의 한국 대표팀 감독설이지만 무리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무리뉴는 한국 선수에 대한 호평을 많이 쏟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첼시를 처음 맡았을 때에는 박지성을 영입하고 싶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스완지의 기성용에 대해서는 팀의 핵심 선수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수원과의 친선 경기에서는 차범근에게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부임 이후에는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벌리전 80m 원더골 이후에 박지성과 손흥민을 예를 들면서 한국인들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겸손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코칭하기가 너무 쉽다. 박지성과 함께했던 퍼거슨 감독의 심정을 이제 알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을 직접 만난 후 손흥민의 겸손한 태도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미넨의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 구단에 직접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에서 경질된 후 지난 2021년 5월 로마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중도 경질되는 치욕을 겪은 무리뉴는 로마에서 2021-23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이 성적은 로마가 1961년 인터시티스 페어스컵 우승 이후로 6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정상에 오른 것으로 역사적인 업적이기도 합니다. 무리뉴 감독 개인으로서도 5번째 유럽 대항전 우승을 기록함과 동시에 챔스리그,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를 모두 우승해본 최초의 감독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컨퍼런스 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유로파리그에 참가해서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결승전에서 유로파리그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세비야와 승부차기 끝에 패한 것입니다. 두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무리뉴는 이번 시즌 들어서 갑자기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막 후 3경기 동안 승리를 하지 못했던 로마는 4라운드에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다시 무승부와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경질되기 직전에도 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하는 등 20라운드 AC밀란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해 리그 3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9위로 추락하자 로마는 무리뉴 감독을 바로 경질했습니다.
충격적인 경질 이후 무리뉴는 유명한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어디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무직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클럽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칩거를 하다가 지난 3월 고국 포르투갈에서 열린 모터사이클 대회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자국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S 로마가 왜 나를 경질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팀을 맡아서 2년 연속 유럽 대항전 결승전까지 진출시킨 감독이 왜 경질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리뉴의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이제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다. 심판과 너무 자주 싸우고 선수들에게도 대놓고 쓴 소리를 한다. 이제 누구도 무리뉴를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과 미넨 등 클럽들은 새로운 감독으로 무리뉴의 이름이 언급되는 보도가 나오면 무리뉴는 아니다라고 직접 언론에 흘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유럽 리그의 많은 클럽 관계자들이 무리뉴는 새로운 감독으로 무리이다. 성질이 좀 그렇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뉴는 과거 아스널의 아르센 벵거 감독에게 관음증 환자라고 했다가 영국 매체의 비난과 벵거 감독의 고소까지 나오면서 직접 벵거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한 적이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라니에리 감독에게는 변화를 모르는 늙은 감독이라고 했고 월드컵 우승에 빛나는 마르셀로 리피 이탈리아 감독에게는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뉴의 독설이 자신이 맡은 팀의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옹호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린 맨유와의 리그 31라운드에서 손흥민이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반 31분경 맨유의 카바니의 선제골이 터졌으나 직전 상황에 맥토미니가 손흥민의 안면을 가격한 것이 파울로 인정되어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맨유 팬들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폭언 테러를 가했고 솔샤르 감독은 손흥민이 내 아들이면 밥도 안 먹였을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은 들은 무리뉴가 손흥민은 솔샤르보다 나은 아버지를 두어 정말 운이 좋다라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현재 무리뉴는 튀르키예 베식타스의 노골적인 영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베식타스의 부회장인 후세인 유셀은 한 달 전 이스탄불에서 무리뉴 감독과 만났다.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바로 연락이 왔다. 다음 주에 이탈리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세인 부회장은 우리는 무리뉴 감독의 재정적 기대에 부응했다. 우리는 그의 연봉 요구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합의가 되면 전 베식타스 선수였던 콰레스마를 코치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현재 축구계에서는 무리뉴가 베식타스 클럽보다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만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손흥민의 한국 대표팀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영표 의원이 언급한 클럽 감독 수준의 감독 후보가 누구인지 기대가 됩니다. 진짜 무리뉴가 온다면 그 자체로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과 무리뉴의 만남 다시 이루어질까요?